정부가 외국에서 일단은 급한 대로 수입은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일단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 여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민주당 요소수 긴급대응 TF 위원장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국회 산자중계위원장으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분입니다. 이하경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연결돼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오전부터 바쁘셨더라고요. 일단 요소수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들하고 조찬회의도 주재하셨는데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심각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가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못하고 맞습니다. 전부 거의 다 외국산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외국 속에서도 중국 요소를 한 80% 이상을 수입해서 쓰는 네.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관계에서 지금 수입이 늦어지고 통관이 늦어지고 있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이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중국산이나 외국산을 도입을 계속 할 텐데 그 이전에 국내에 남아있는 보유량을 최대한 사재기 없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루고루 나눠 쓰게 하는 정부의 노력, 이것이 두 번째로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중국 일변도인 역의 수입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세 번째 노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그 두 번째 국내에서 어떻게 수요를 골고루 그 대란 없이 나눠 쓰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과 교섭하는 그 상황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예. 국내에서는 현재 뭐 추측컨대 그 올 연말까지 최대한 그 정부의 우리 국내에 있는 물량을 나눠 쓰도록 하려면 네. 최대한 매점 매색을 막고 사재기를 막아서 네. 가장 시급한 곳부터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시급한 곳은 국내 공공시설에서 의료기관이랄지 소방시설이랄지 재난지역에 운용되는 차량이랄지 이런 데 1차적으로 필요한 요소수가 공급돼야 되겠고요. 예. 네, 이것은 상당히 확보돼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연말까지는 네, 버틸 수 있다. 급한 곳에는 공급할 수 이 겨울을 있다. 날 동안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네. 하는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시급한 것이 물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 터미널까지 또 여기 부산항까지 갈 수 있는 그 차량들에 대한 요소수 공급 이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고루고루 분배하는 일이 필요한데 네. 여기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 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그동안 거기에 쓸 게 없는 거잖아요. 네. 주유소에 가면 항상 필요하면 제공을 했는데 이제 주유소에도 제공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소비자들 불만이 높아질 테고 또 가격도 함께 올라서 가격과 공급을 통제를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 그 매점 매색 합동 단속을 지금 시작했고 총 오늘까지 지금 73개 업체를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중에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들도 요소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서 네네. 이것을 빠르게 요소수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생산 시설에 보내는 노력을 한다고 들었고요. 예. 또 그러면 예. 11월 달 중순까지 전부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어요. 예, 오늘 기재부랑 발표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제 필요하다고 누구에게나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긴급한 것부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정비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특히 물류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화물트럭, 지입차 화물트럭 기사님들이 가장 힘드실 텐데 1차적으로 그분들이 유통에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예, 의원님,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내야 되는 것들 통관을 좀 빨리 하는 방법도 오늘 조찬회의에서 논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들어보니까 중국 항만에 적재된 게 19,000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예, 우리가 예. 서너 달 버틸 수 있는 양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빨리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언제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 한 6, 7천 톤은 이미 그 통관이 약속돼 있는 거라 네. 가서 실무적으로 노력하면 그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언제쯤 들어올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뭐 그건 이제 저희가 뭐 여기서 그 추측할 수는 없고요. 예, 예. 그래도 이미 다 그건 모든 계약이 끝나서 통관 절차 중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우선 중국 정부가 성의를 보면 그것부터 아마 풀릴 거라고 생각되고 한 10,000톤 정도를 이미 그 가계약이랄지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시급한 분량은 그 실무진들이 중국과 소통을 하고 현재 네. 오늘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그 부총리께서도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중국 상무부에 서한을 발송했고 또 그 외에도 그 중앙정부나 또 의회까지도 나서서 네. 다양한 채널로 전화 연락을 하고 있고 해서 외교적 노력을 총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요, 중국에 이제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네. 특사 파견이 왜 필요한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특사 파견은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아무래도 중앙 집권적인 국가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여하는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산업시설에서 서로 이와 잇몸처럼 물려 있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 중국에도 공급되는 제조업에 공급되는 여러 가지 원료랄지 2차 상품들이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특별히 가서 중국 고위층에 예를 들면 호소를 하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자. 특별히 지금 예측컨대 이게 정치적인 이유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예. 아마 국내 자국의 겨울철을 맞이해서 석탄 시설을 줄이다 보니까 그 일어난 일로 생각되고 경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예. 서로 상호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풀어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면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특사라도 보내자고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거고 네. 이것을 받아서 일단 지금 우리 부처에서 1차적으로 관계 접촉을 하고 있는데 더 윗단위에서라도 필요하다면 가서 설득하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민주당에서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답을 들으신 건 아직은 없으신 상태인 거죠? 예,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적절한 방법을 아마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정부가 어쨌든 급하니까 해외에서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요소나 요소수를 많이 수입하겠다는 게 당장의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호주나 베트남에서도 요소를 들여오겠다고 지금 했는데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호주, 베트남 외에 추가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러시아도 우리나라와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네. 러시아도 대상이 될 것 같고 또 저기 중동 지역에 아무래도 석유 화학공업을 하고 있는 중동 지역도 대상이 되고 예를 들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 가능한 국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보국들은 상당히 있군요. 지금 일본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일본은 자국도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일본은 예. 지금 정부가 뭐 접촉하고 있는 국가 중에 일본은 없다는 말씀으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저희 댓글로도 질문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이 이 요소를 수출 통제하겠다고 밝힌 게 10월 15일이었어요. 지난달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이거에 대한 후폭풍을 좀 예측을 늦게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정부가 문제 심각성을 파악한 시점이 좀 확실히 늦었다고는 보세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10월 중순쯤에 알기 시작해서 네.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 대처가 좀 늦었지 않냐 하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알았어야 되는데 뭐 하루라도 늦게 파악했다는 것은 정부가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제라도 국내의 보유량을 최대한 사재기 없이 예. 필요한 곳에 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날마다 그 정보 제공을 잘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최선의 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런 질문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부가 중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그러니까 15일 수출 통제 직후에 협의를 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이런 대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웠을까요? 뭐 저희가 그런 사정까지 내밀이는 모릅니다만 예. 중국도 들리는 바에 하는 한국이 이렇게 타격을 받을 줄이 몰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몰랐다. 예. 네, 중국에서 요소 수출량에서 한국이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양이래요. 네. 워낙 생산량이 많으니까. 네. 예, 그래서 뭐 몇 프로 내 정도밖에 안 되어서 1%?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파급이 생길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 트럭 물류용으로서 당장에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심각성을 중국이 그동안 몰랐을 수가 있어서 빨리 중국과 사전 협의가 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쉽게 생각하고 네. 이제라도 중국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실정을 좀 설명하고 중국에서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자국의 확보를 위해서 줄 수 없다 할 정도 양이면 어려움이 예. 있겠지만 그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 네. 이 정도는 배려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자 민주당 요소수 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금 안 그래도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라는 질문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요소수 생산 공장이 요소가 없어서 지금 가동을 중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울산 롯데정밀화학 등등이. 우리나라에서 요소를 생산할 방법은 지금은 이제는 없는 거죠? 생각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전략 상품처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네. 예, 이제 시장 논리에 의하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중국은 석탄에서 그것을 뽑아내고 우리는 예. 석유화학 공정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가가 굉장히 차이가 난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산 시설을 폐쇄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다 넘어간 거긴 하겠죠. 예, 네. 예.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요소 생산을 많이 한 나라였어요. 예전에 남해화학이라고 비료 공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소라면 그냥 물 쓰듯이 쓰는 건 줄 안 시대도 있었죠. 그래서 이걸 꼭 필요하다면 정부가 일정한 양을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생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예측된다면. 그런 대책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유차에 요소수가 필요가 없도록 이제 오염 저감 장치 개조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환경부가 일단은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난색은 표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회의 주재 해보시면 이런 대책도 어떻게 이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감장치 개조는 어려울까요? 예, 그걸 알아보니까 예.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바꾸고 또 이런 시간과 비용과 또 여러 가지 합하면 이거 한 1년 이상 혼란이 올 거래요. 그러면 빠르게 이게 물량을 공급하는 노력을 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예. 이걸 떼기 위해서 검사를 맡아야 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전체 수많은 차들이 이제 정비업소에 들어가서 다시 탈착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더 혼란과 불만이 가중될 거라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 대상 차량이 뭐 200만 대가 넘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될 거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예, 대상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SCR 부착 차량이 200만 대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화물차는 54만 대예요. 그 중에 54만 대가 화물차다. 예, 그러나 54만 대를 다 정비 공장에 넣어서 이걸 하는 시간과 비용 또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일 등등 하면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거라는 판단이에요.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환경적인 우려도 있겠죠. 당연히 그 저감 그건 뭐 장치를 당연한 거고요. 네,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제 네. 발암 물질이 배출되는 걸 이제 막을 수 시내에 없게 뿜고 되기 다니게 때문에.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논외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위원장님, 요소 말고도 이렇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물자가 여럿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뭐 실리콘, 마그네슘 같은 것들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물자가 특히 좀 이런 공급 대란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좀 보고 계세요? 뭐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마그네슘, 네. 또 실리콘 등등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희귀 그 광물질이 많잖아요. 예. 대부분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원자재 비축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장기적이고 광의적으로 이번에 해야 된다는 걸 깨닫지 않았어요. 예, 예. 요소가 문제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좀 이번에 요소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자가 더 많을 거라고요. 뭐 몇천 개 될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이 기회에 이런 그 특정 국가에 너무 수입이 의존돼 있는 제품들을 전부 그 조사해서 예.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도 좀 정부 대책이 반영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이번에 이제 뼈아프게 이 기회를 통해서 장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뭐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시느라 또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얼른 이게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당분간은 근데 수입을 해오는 것 외에는 당장은 좀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수송기라고 띄울 정도로 이걸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군 수송기 띄우는 게 좀 그 시급성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가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수입상들이 물량을 가져와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 가격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으로서 보충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산으로 보충을 해주는 항목이 어떤 게 될까요? 이제 올해 지금 예산철이니까 네.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이 부분 외국에 수입했는데 네. 가격 차이가 생겨서 도저히 그 가격을 못 받는다 하면 누가 수입을 해오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가하고 수입가의 차액을 정부가 적절하게 보상해 주는 것까지도 함께 논의하고 네. 요소수가 물량이 얼마 안 되더라도 네. 시급하게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외국에서 그 구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소수의 물량이라도 예. 지금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그런 자세로 정부가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지금 비싸게 사오더라도 나중에 요소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안 보도록 정부가 보전을 예, 해줄 준비까지 하고 있으니 예, 일단은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수입상들은 하겠다. 네. 예, 정부와 앞으로 그 조달청을 통해서 네. 정부가 그 수의계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책을 오색할 텐데 네. 그 수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예측하시고 열심히 세계 곳곳에서 요소수를 구하거나 요소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듣기로는 교민들께서도 스스로 자국의 자기가 주재하는 국가의 요소 상태를 파악해서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시거나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코트라나 또 해외 그 대사관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세계 곳곳에서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이 겨울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가격 따지지 않고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시민들께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우선 그 물류 차량 화물차부터 그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요소수를 쓸 수 그다음 있도록 하고. 차량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공급을 하도록 정부가 계획을 세울 텐데 네. 거기에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좀 그 견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또 그렇게 돼야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자중기위원장인 이하경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